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시네요.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집값 전망. 올해 서울 4% 상승 전망하셨어요. 이미 그거의 절반 이상이 뛰었잖아요. 2% 이상으로. 제가 보는 지표는. 예. 근데 아마 남들이 보는 지표는 아직 안 그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KB가 매월 내놓는 그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보거든요.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말고 네네. 평균 아파트 매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 중위 가격이 9억 넘었다, 뭐 네네. 8억 넘었다. 그거 얼마 그거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2월 달까지 서울이 평균 가격 기준으로 한 2.6%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가 4%를 이제 미니멈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전망치를 수정해야 되는 것인가? 다음 달 거 보고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생각보다 그럼 지금 이 기세가 조금 더 센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사실 제가 서울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지방은 더 심해요.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4% 넘게 올랐고 네네. 대전은 뭐 5.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부산도 2% 넘게 올랐거든요. 지금 올해. 이런 장을 보시면 이게 과연 4%만 해도 될까? 이렇게 말을 드려야 되는 장인 거죠. 전국은 지금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4% 상승을 전망한 근거는 뭐 어떤 거였었죠? 최근에 좀 소득에 많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사실 소비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예, 소비에도 많이 주고 아무래도 좀 네. 요즘 아프신 분들도 많아지시고 경기가 되게 죽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지금 전망치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주죠. 그래서 올해는 그 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집값에서 예. 좀 상위층, 그러니까 돈을 원래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의 소득 증가율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중간층, 아까 제가 중간층인 그 공무원들 임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중간층 임금에는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 직원들이나 기자님이나 네네. 저야 장업자지만 회사 다니시니까 월급 안 나올 것 같지는 않으시잖아요. 뭐 꾸준히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봉급생활자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첫 번째고 이거는 약간 과장 섞인 말이긴 하지만 네네. 지금 밖에 못 나가셔서 돈을 더 못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소비 이거 네. 그냥 약간 좀 재미 섞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막상 지금 소득은 어찌 보면 안정적인 층이 소비가 줄고 있잖아요. 네네. 소비를 이제 엉뚱한 데다 쓰고 계시는 건 평소에 사지도 않는 물건들을 막 사고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집에서 배송만 시키시고 특히 이게 배송이 좋은 점들은 눈앞에 보이는 충동 구매를 다 막아주고 필요한 것만 사다 보시니까 되게 효율적인 소비를 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도 나타나서 아까 그런 층들이 아까 소득에 영향이 없고 그런 층들이 소비할 만한 집들이 문제가 이제 오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12월 16일 대책 나오고 9억 원 이하 주택들 오르는 거 아니냐. 예. 굉장히 빠르게 오르죠. 6억에서 9억 주택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흐름들이. 지금도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상위층들 소득 증가율은 약간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집들은 빠져야 되는데 문제는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그 원래 비싸던 집들은 또 그냥 비싸던 집들대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냥 항상 격차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장의 특징은 그냥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애들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유가 없는 애들은 그냥 등 떠밀려서 올라가는 약간 그런 게 올해 동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여러 가지 사회상에 대해서 물어보셨지만 영향이 없진 않은데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네. 올해 사의 근거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위층의 소득 증가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소득 증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중간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누가 중간이냐를 다들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중간은 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 네.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그 봉급이 얼마 정도 오를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2.8 이런 뉴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득 대비 집값 배수 그 PIR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2.8% 상승에 PIR 배수 상승분만큼 곱해지면은 일단 4 정도는 미니멈으로 나올 것 같고 더 갈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네네. 4월 때까지는 뭐 좀 뭐 얘기들 많잖아요. 어쨌든 지금 선거도 있고. 예. 선거철의 핵심은 항상 그 저희가 언제 될지 모르는 호재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근데 요즘 보시면 뭐 엄청나잖아요. 네네. 각 동네들마다 호재가 막 넘쳐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땡겨주는 거고. 12월 달 나온 정책이나
이번 2월 달에 나온 정책이나 보시면은 약간 몰아가잖아요. 어떤 이렇게 지역들로 이렇게 자꾸 토끼몰이 같이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번 주 상승률도 보시면 그 조정 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들도 많이 올랐고 조정 지역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 주 상승률 1위도 수원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 지금 서울 중에서도 강남 2구만 약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세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상승률 저희가 서울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도 경기도 나머지 지역들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변수 좀 전에 말씀드린 12월 16일 대책이든 뭐 1월 20일 대책이든 시장에는 오히려 약간 좀 지역만 바뀌는 거 아닌가, 특히 어느 지역 급등 지역만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흐름들이 4월 달까지는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었는데 220 대책 예. 거기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새로운 변수인 거잖아요. 그 4% 서울에는 상관없고 경기도에만. 네네네. 그런 것들이 그 전망치에는 그러면 영향을 줄 일은 없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수치에 영향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서울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 숫자는. 근데 오히려 그 220 대책이 서울에 반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조금 하는 게 뭐냐면 네. 수도권에 점점 조정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몇 개 더 나오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네. 조건이.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든 투기 과열 지역이든 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시작하면은 그냥 다 결국 비슷해지는 것 같거든요. 예. 누구는 대출이 아주 안 나오고 좀 더 나오고 뭐그 차이일 뿐이지 이번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대출 규제가 조금씩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다 모두가 같아지는 그런 결과로 나올 것 같다가 이번 대책의 제가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변수값이 왜 오르는지는 사실 뭐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왜죠? 그 말 해야 되나요, 굳이? 주택이 부족하니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 이상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